2020학년도 2학년 화학 원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학년이면은 저는 누군지 다 알겠죠. 김태준입니다. 자, 저희 교재는 저 펭수가 그려진 수능 특강 화학원 2021학년도 수능 대비 이렇게 적혀 있는 책을 쓸 건데요. 자, 아마 아름아름 전달돼서 다들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그러면은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합시다. 자, 첫 시간은 원래 교실에서 수업을 하게 되면은 첫 시간은 원래 노는 거라고 책에 있는 내용을 아마 지금 여기 보이는 내용의 윗부분 화학의 유용성의 1번 화학의 발전 과정 여기만 하고 끝낼 건데 온라인 수업인 만큼 그냥 배경 지식 이런 거는 좀 빼고 되도록이면은 내용 위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학의 유용성, 화학의 발전 과정. 자, 첫 번째로 나오는 게 1. 불의 발견과 이용 나오는데 이전 교육 과정에서는 불의 발견과 이용 그 다음에 땡땡 금속의 전행이 가능해졌다를 풀어서 뭐 이것저것 다 설명했는데 이걸 줄였어요 그냥. 그래서 되게 축약된 내용들로 나와 있는데 여기가 이제 1번에 나오게 된다면은 반대로 생각하면 돼요. 불을 이용함으로써 나타나는 장점 이런 거를 생각하려면은 불이 없으면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이렇게 반대로만 생각해도 충분히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준비하면 되고, 그래서 여기는 늘상 하는 말인 것처럼 그냥 사람이면 풀 수 있다. 그러니까 머리만 좀만 굴리면은 그냥 답을 대놓고 드러내주는 문제 많기 때문에 특히 1번 같은 문제는 답을 대놓고 드러내기 때문에 그렇게 어려운 거 없어요. 그냥 풀면 돼. 자, 그래서 쭉 봅시다. 자, 그러면은 한번 생각이나 해보자. 자, 불이 있을 때는 어떤 장점이 있는가? 반대로 생각해서 없으면은 고기 못 익혀 먹어. 추워. 그 다음에 뭐야? 밤에 자고 있는데 엄마야 이거 누르고 해야겠다. 밤에 자고 있는데 이제 짐승이 물어가. 다 뭐야? 사람의 생존과 관련있죠. 생존. 그러니까 인류가 불을 발견함으로써 좀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게 되었다. 그 다음에 이제 불을 쓰다 보니까 이제 흙을 구워서 도자기를 만들게 되고 그런 식으로 이제 땅에 나는 것들 이것저것 주워다가 불에 던져 놓으니까 뭔가 흘러나오는데 이거 나중에 모아서 굳혀보니까 아주 흙으로 만든 것보다 단단하고 광택도 나고 입 반짝반짝하고 이쁘고 금이죠. 해서 금을 가장 먼저 발견하는데 실제로 금 자체가 지구의 매장량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쓰이지 않고 우리가 이제 역사에서 발견한 그런 뭐지? 유물들 중에 금이 사용된 걸 보면 대부분 장신구 이런 것들로 쓰인 게 이제 얼마 없어서 그런 거고 그 뒤에 이제 구리를 발견했는데 구리에다가 이제 다른 금속을 섞은 청동 해서 이제 우리가 역사 시간에 배우는 구석기 시대, 신석기 시대, 청동기 시대 이런 식으로 해서 청동도 사용할 수 있게 되고 그 다음에 철도 발견해서 사용하게 되고 그렇게 해서 이제 사람이 좀 더 잘 살기 위해서 점점 더 발전하게 되었다. 그러니까 불의 발견이 화학의 발전 과정에도 큰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금속을 사용하면서 역사 시간이랑 엮어 생각하는데 금속을 발견하면서 되게 많은 일이 나요. 자, 청동기 시대, 청동 유물을 보면 대부분이 거울, 장신구들 있고 그다음 청동형 검이 있는데 청동 뭐 비파형 동검, 세형 동검 이렇게 해서 나오는데 얘들을 잘 배워보면은 싸우는 게 아니야. 그냥 제사용 물품. 그러니까 하늘에 제사를 지내는데 쓰는 물건 그런 용도로 쓰이기 때문에 많이 쓰이지 않아. 그러니까 뭐 침략이나 이런 게 활발하지 않고 그 다음에 이걸로 심지어 농사도 못 지어. 그러니까 뭐야? 그냥 좀 더 사람이 아 뭐야?
제사장들의 권한이 좀 더 강력해졌다고만 알고 농사는 그렇게 안 늘어나요. 근데 철을 발견하게 되면서 돌보다 훨씬 더 나아. 그러니까 뭐야? 농사를 지을 때 돌로 만든 곡괭이 대신에 철로 만든 곡괭이를 쓰면서 훨씬 더 힘을 적게 들이니까 더 많은 땅을 경작할 수 있고, 식량이 더 많아지니까 당연히 사람이 좀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게 되고, 그러니까 좀 더 이제 생존에 유리해졌다. 이런 식으로 살면 돼요. 그러니까 화학이란 거는 제목도 우리 생활 속의 화학인데, 화학이라는 학문은 사람이 살아가느냐는 생명과학이고, 어떻게 살아가냐는 사회겠죠. 뭐 법을 제정하고 윤리가 만들어지고 이런 거는 있는데, 얼마나 더 잘 살 수 있는가를 해주는 학문이 화학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이 지금 보고 있는 핸드폰, 컴퓨터 등등 이 모든 것들이 이제 화학만이 아니라 물리도 있겠고 수학도 있겠고 화학도 있겠고, 맞죠? 그 다음에 그런 것들을 만들기 위한 광물들을 구해야 되니까 지구과학도 있겠고, 그런 식으로 하나만 배운다고 우리가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지금 여러분들이 배워야 될 과목은 하나만 배운다고 끝난 게 아니라 이 과목과 다른 과목은 또 어떻게 엮여 있는가, 이 과목을 배워서 다른 과목에 어떻게 적용하는가, 이런 것까지 다 적용할 수 있어야 학습이 가능한 겁니다. 자, 2번으로 넘어갑니다. 2번이 바로 그런 내용인데, 중세와 근대 연금술의 발전. 자, 연금술, 납으로 금을 만든다 라는 건데, 금을 재련한다 이런 기술인데, 그냥 학문이 아니고 그냥 기술이에요. 기술. 자, 실패한 기술이에요. 자, 여러분이 돌턴의 원자설을 배우면은 원자는 다른 원자로 바뀌지 않는다 이런 게 있었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금이라는 걸 만들고 싶은데 다른 금속을 가지고 금을 만든다. 이론상 지금은 가능하죠. 핵융합. 핵과 핵을 부딪혀갖고 금의 양성자 수가 될 때까지 부딪히면은 금이 만들어지겠죠. 근데 문제는 뭐냐? 그렇게 장비를 돌리는 돈이 만들어지는 금값보다 비싸니까 안 하는 거예요, 그냥. 결론은 뭐다? 금을 만들 수 있는 기술은 지금은 없다. 근데 이 사람들은 뭐냐? 그냥 화학 실험 이것저것 하다 보니까 다른 물질이 만들어져. 그러면은 금도 만들 수 있겠네. 그래서 납을 쳐면 이제 가장 쉽게 녹는 금속 납이 열을 좀만 가해도 금방 녹으니까 납을 가지고 녹여가지고 뭐 이것도 부어보고 저것도 부어보고 섞고 막 이제 납을 증기로 만들어 갖고 막 딴 데다가 딴 증기랑 섞어도 보고 별짓을 다 하는데, 그때 이제 다른 물질들, 그러니까 이런 물질이 있구나 저런 물질이 있구나 잘 밝혀내고, 그 사람들이 실험한 실험 노트, 그 노트를 가지고도 다음 후대 과학자들이 선배 과학자들의 이제 연구 결과를 가지고 받아 적고 녹음하고, 지금 녹음이고, 받아 적고 그걸로 연구를 하고, 그래서 새로운 실험 기구, 더 나은 실험 기구, 더 나은 실험 방법, 더 나은 시약들, 이런 거를 만들어내면서 이제 점점 더 화학이 발전하게 된다. 그리고 연금술은 그 자체로는 실패지만 화학에 발전하게 되는 데는 아주 큰 영향을 미친 그런 내용들이다 라고 생각하고 넘어가면 되고, 자, 다음 3번 18세기 말 라부아지에 화학혁명. 라부아지에는 중요한 사람이긴 해요. 가장 큰 업적이 산소의 존재를 발견. 그러니까 산소는 그 전부터 있었는데 사람들은 그게 뭔지 몰라. 그냥 이제 뭐 고대 철학자, 이제 우리 윤리 배울 때, 고대 철학 배울 때 뭐 무슨 원소설, 사원소설 뭐 이런 식으로 그러게 이제 쭉쭉쭉 내려오다 보니까 우리가 지금 떠 있는 이 빈 공간, 지금 카메라와 나 사이에 이 빈 공간에도 뭔가가 있을 것이다 라고 잠정적으로만 생각했고, 그거를 뭔지 몰라. 그거를 이제 미지의 물질이라고 해서 이제 뭐라 했냐? 플로지스톤이라는 물질이라고 불렀어요. 근데 이게 재밌는 게 그러니까 우리가 나무를 태웠을 때 재가 남고 이제 나머지는 다 없어지고 재가 남고, 그 재의 질량과 원래 나무의 질량을 비교하면 줄어들잖아요. 그러면은 지금 알고 있는 거는 뭐냐? 나무가 연소하면서 수증기와 이산화탄소가 날아가니까 그만큼의 질량이 없어졌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데, 그리고 탄소 덜 탄 탄소 덩어리나 나머지 유기물들이 남았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데, 저 때는 뭐냐?
나무를 태우면은 나무에 있던 플로지스톤이 빠져나가고 남은 것들이 이제 재다. 그래서 질량이 줄어든다. 이렇게 되는데 웃긴 거는 금속을 연소시키면은 금속은 산소와 반응하면은 산소랑 결합을 해서 산화물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뭐야 더 무거워지겠지. 그럼 뭐야 플로지스톤설에 의하면은 이제 가열이 되면 빠져나가야 되는데 빠져나갔는데 더 무거워져. 말이 안 되죠. 그럼 이거를 뭐냐? 이제 그 당시에 대부분의 과학자들이 이걸 뭐라 그러냐면은 어, 뭐야 이거 아니고 음의 플로지스톤. 그러니까 특이하게 마이너스 질량을 가진 플로지스톤이 있다. 아 지금 요 플로지스톤 얘기는 절대 시험에 안 나옵니다. 이거는 그냥 라부아지에가 얼마나 대단한가를 보여주는 건데, 그러니까 이 음의 플로지스톤, 그러니까 마이너스 질량을 가진 플로지스톤이 빠져나가기 때문에 전체적인 질량은 증가한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게 이 시대의 과학의 지배적인 인식이에요. 근데 이제 라부아제가 산소를 발견하면서 아, 이 물질들이 산소와 반응하면서 빠져나가더라. 아니면 붙어 있더라. 이런 식으로 설명이 돼 버리니까 이 시대에 잡혀있다 이거 패러다임이라고 하거든요. 이거를 무너뜨리는 과학혁명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패러다임 그 시대에 지배적인 사상이 무너지고 새로운 사상이 만들어지는 이게 대단한 거야. 그거를 한 사람이 라부아지에다. 이거 말고도 뭐 다른 이제 배운 여러 가지 법칙들 그런 것까지 해서 전부 화학을 발전한 원동력이 되었다. 이렇게 하고 이제 그 밑에 이제 갈로 2번 화학과 식량 문제의 해결 요걸로 갈 건데 당연히 땅은 이제 앞에서 경작이 잘 되니까 먹을 게 많아져. 근데 그만큼 인구도 점점 더 늘어나. 그러니까 뭐야? 사람은 점점 늘어나고 길의 수명도 점점 늘어나가지고 인구는 점점 많아지는데 나오는 식량은 똑같아. 땅이 더 늘어날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뭐야? 이제 점점 굶어 죽는 사람이 생기고 굶어 죽는 사람이 생기니까 이제 다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같은 땅에서 더 많은 작물을 만들어내는가. 이거를 이제 고민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비료 같은 땅에서도 더 많은 역할을 할 수 있겠까 식물이 흡수할 수 있는 영양소에 땅에 있는 성분 이외에 다른 성분들까지 포함된 비료를 사용해서 식물이 더 잘 자랄 수 있도록. 그래서 대부분의 비료는 저쪽에 적혀있는 식물의 퇴비, 그러니까 낙엽 모아서 썩힌 거, 그 다음에 동물의 분뇨, 똥, 오줌 이런 거를 모아서 그걸 삭혀가지고 만드는데 아무리 우리가 먹고 싸도 전 세계의 땅을 뒤덮을 정도의 그런 퇴비, 분뇨 이런 거 천연 비료는 못 만듭니다. 그러니까 뭐야? 어떤 많이 나오는 지역은 잘 되겠고 많이 안 나오는 지역은 나오긴 나오지만 먹고 살기 힘들어지고 그런 식으로 되겠죠. 근데 이제 그 식물의 생장 이거는 원래 내가 통합과학 수업하면 하는 건데 자 초프큰스 마그카페라고 식물의 생장에 필요한 10가지 원소 그러니까 비료의 주성분들이에요. 자, 이 중에서도 CHO 얘들은 CO2 왜 이러냐 얘가 오늘. 자 CO2나 H2O로 흡수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얘네들 중에 얘네 셋은 금속인데 얘네는 미량만 있으면 돼. 미량 조금만 있으면 돼요. 조금만. 그리고 흙 속에는 이 네 가지 성분들이 아주 좀 많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식물이 필요한 만큼 충분히 있어요. 그럼 뭐냐? 우리가 비료에서 중요한 거는 PKN 요거 세 가지란 말이야. 그러니까 인 비료, P, 칼륨 비료, K가 들어갔고, 그다음 질소 비료, K가 뭐야 이거 질소 N. 요렇게 이 세 가지가 주성분인 비료가 중요한데 나머지는 합성으로 만들 수 있어. 위에 거 두 개는 합성으로 만들 수 있어. 합성으로. 근데 문제는 뭐냐? 질소 비료는 N2 가장 지구에 많은 기체인 N2 질소 요걸 가지고 시작을 해야 되는데 얘 배웠죠? 질소와
질소 원자와 질소 원자는 삼중결합합니다. 삼중결합은 잘 안 끊어져. 잘 안 끊어지니까 이거를 만들어서 반응을 시키지 않는다. 그러니까 질소 N2 자체가 반응 안 하니까 어딨어. 과자를 사니까 질소기체를 주더라. 과자 봉지, 충전재 이런 데 쓰죠. 과자 봉지를 충전하는데 이제 질소가 빵빵하게 들어있잖아요. 그런 데 쓴단 말이야. 반응을 안 하니까. 산소를 넣어봐. 그럼 과자랑 반응해서 과자가 우리 딱 뜯었는데 썩어 있어. 과자가 이미 산화돼가지고 썩어 있어. 못 먹겠죠. 그러니까 반응 안 하는 질소를 쓰는데 그만큼 반응을 안 하는데 이걸 어떻게 쓸 것이냐. 질소만 잘 줘도 우리가 잘 먹고 살 수 있는데 질소를 못 줘. 그럼 우리 이 질소를 원래 어디서 하냐면은 사람 오줌에 암모니아 포함된 거 그런 걸 사용해서 원래 썼었죠. 그래서 생명체와 질소. 질소는 생물체 내 단백질, 핵산 등을 구성하는 원소이지만 대부분의 생명체는 공기 중에 질소를 직접 이용하지 못한다. 못하죠? 자, 하버와 보슈는 공기 중에 질소를 수소와 반응시켜 암모니아를 대량으로 합성하는 방법을 개발하였다. 과학자들도 이건 알고 있어. 아이, 갑자기 펜 성분이 바뀌냐. 자, 잠깐 펜 설정 좀 바꾸고 옛날 펜으로 할게요, 그냥. 자, 왜 더 커졌지? 자, 이제 되겠지. 자, 이렇게 내 글씨가 이상하구나. 질소에다가 이상한데. 질소에다가 질소가 수소랑 반응하면은 암모니아 기체가 만들어진다. 이 반응은 이미 과학자들이 알고 있어. 근데 이게 잘 일어나냐, 자연에서? 잘 안 일어나요. 자, 자연적으로 잘 일어난다 생각해봐. 공기 중에 질소 많고 수소 많어. 그러면은 얘들이 시도 때도 없이 반응하고 공기 중에는 암모니아밖에 안 남어. 그럼 뭐야? 우린 항상 암모니아의 그 이상한 냄새 그거만 계속 맡고 있는 거죠. 어우, 끔찍하지. 어우, 상상이 끔찍하다. 그러니까 반응을 잘 안 해요. 암모니아가 언제 만들어지냐, 자연적으로는 번개칠 때. 번개칠 때 그 번개의 에너지가 이제 질소가 그 에너지 흡수해서 수소와 반응하기 편한 형태로 만들어지고 그게 이제 암모니아를 만든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만들어지는 암모니아의 양이 아주 작다. 그리고 식물들은 그걸 흡수해서 원래는 생존을 해야 되는데 아니면 이게 비에 녹아서 이제 비로 내리거나 그래서 흙에 들어가 있거나 그거나 아니면 이제 콩과 식물들 콩에는 단백질이 많이 있다 그러죠. 그런 것처럼 콩과 식물은 뿌리혹 박테리아를 이용해서 통합과학에 있던 내용이네. 뿌리혹 박테리아를 이용해서 합체 가능한 거죠. 이런 식으로 합체가 아니고 뿌리혹 박테리아 이용해서 이것저것 질소 산화물을 만들어내고 그게 물에 녹아서 다른 식물들이 흡수해서 자기가 쓰는 형태로 만들어낼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 반응만 우리가 할 수 있으면은 질소를 쉽게 이용할 수 있는데 문제는 뭐냐? 돈. 여기 보면은 밑에 책의 밑에 과학 돋보기 보면은 하버 보시법 해가지고 19세기 말 인구의 폭발적인 증가로 식난 식량 부족 문제는 인류가 해결해야 할 시급한 과제 중 하나였다. 대기 중의 질소는 매우 안정한 물질이기 때문에 암모니아 합성 반응은 고온, 고압 조건에서 일어난다. 자, 이 얘기는 뭐냐? 암모니아를 반응시키기 위해서는 압력도 높여야 되고 온도도 높여야 되고. 근데 이거 잘 배워보면은 이 암모니아 생성 반응은 발열 반응이기 때문에 온도가 또 너무 높아버리면 반응 안 해. 그러니까 적당한 온도 그리고 압력은 계속 높여야 되는데 그럼 장비가 터질 테니까 적당한 압력. 그래서 두 번째 문단 두 번째 줄 첫 번째 줄 압력 총 온도 암모니아 합성에 필요한 최적의 온도와 압력, 촉매 등의 조건을 알아내기 연구 끝에 반응하는 공정을 만들었다. 그러니까 이렇게 반응하니까 잘 나오더라. 그 데이터를 만들어낸 거죠. 이거를 하버 보슈법이라고 그러는데 재밌는 거는 하버랑 보슈가 같이 연구한 게 아니고 따로 했어. 그리고 하버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이렇게 위대한 과학자인데 하버 같은 경우에는 경력 중에 하나가 유태인 학살하는 가스를 만든 나치, 그런 경력도 있으니까 양날의 검의 과학은 사람들을 이렇게 행복하게 살게 할 수 있지만 그 과학으로 인해서 고통받는 사람도 생기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연구를 할 때는 이게 사람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까지 다 고려해서 이제 해야죠. 그런 거를 이제 연구 윤리, 그리고 연구 과정 중에서도 이제 뭐 잘못하는 게 있는가 이런 것도 다 고려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생각할 게 많아요. 인문학을 인문학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아까도 모든 과목 몇 개 들었지만 과학에서도 인문학은 중요하다. 그러니까 과학만 연구해서 될 것도 아니고 이것저것 다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야 올바른, 뭐 꼭 과학을 하지 않더라도 나중에 돼서 과학을 적용할 때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자, 그 뒤에 문장은 그냥 읽어보면 되고, 암모니아 대량 생산에 의 암모니아를 원료로 하여 만든 질소 비료는 식량 문제 해결에 크게 기여했다. 그러니까 식물이 가장 지금 필요한 질소 비료를 공급해 줄 수 있으니까 식물이 훨씬 잘 자라게 되고 더 많은 생산이 가능해서 잘 먹고 잘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요거죠. 자, 다음 화학과 의료 문제 해결. 의료 문제. 식물에서 얻는 면이나 마, 동물에서 얻는 비단 같은 천연섬유는 강도가 약하며, 그러니까 우리 티셔츠 보면은 잘 찢어지죠? 자, 그런 거. 생산 과정에서 많은 시간과 노력이 들어 값은 합성 섬유보다 비싸고 대량 생산이었다. 그러니까 실을 뽑아내가지고 그거를 또 방직을 해서 쫙 천을 뽑아내고 그걸 만드니까 어, 그 식물을 우리가 농장 수준으로 키우지 않는 이상은 재료를 쉽게 못 얻을 거고, 동물에서 얻는 비단 그거죠. 누에고치 거기서 실 뽑아내야 되니까 어, 당연히 누에고치가 번데기가 되는 그 시즌 돼야 얻을 수 있고, 그래서 당연히 생산 과정에서 많은 시간과 노력이 들어간다. 그러니까 값은 비싸. 근데 또 약해. 그러니까 대량 생산 어렵고. 그래서 이걸 해결하게 한 게 합성섬유. 합성섬유라 그러면은 다 우리가 알고 있는 플라스틱의 일종이라 생각하면 돼요. 전부 다. 그래서 여러분 옷에 보면 대부분의 폴리에스터 또는 폴리에스테르가 적혀 있는데, 에스터 결합이라고 나중에 이제 심화 과정으로 배울 화학 결합 중에 하나인데, 여러분이 알고 있는 축합중합, 탈수축합이라고 배우는 그 나일론이나 단백질, 단백질 만드는 그 반응, 그거랑 비슷한 반응이라 생각하면 돼요. 그런 식으로 해서 기본 단위체를 그 에스터화 반응 시켜갖고 쭉쭉쭉 크게 만들어서 만든 고분자, 그걸 우리가 합성 섬유라 그러는데, 간단한 분자를 이용하여 만든 합성한 섬유, 이렇게 적혀있는 거냐면 간단한 분자가 있어. 자, 여기다 그대로 그립시다. 간단한 분자 이렇게 있으면 그 옆에 똑같은 분자가 있고 얘네끼리 결합이 가능해요. 그런 식으로 이게 점점 늘어나는 거예요. 쭉쭉쭉 이런 식으로 늘어나는데, 특성에 따라서 이렇게 거미줄로 만들 수도 있을 거고, 그러니까 쭉 늘어나는 이런 걸 합성섬유를 고분자라 그래요. 고분자라 그러는데, 자, 이 고분자 중에 하나예요. 그냥 합성섬유는. 그래서 만드는 원료에 따라 다양한 특징을 갖는다. 그래서 천연섬유, 합성섬유 특징이 있는데, 천연섬유, 그러니까 보통 저거는 어디 많이 쓰냐면 여러분들 옷에는 많이 안 쓰고 이제 흰티 안에 입고 다니는 흰티, 그런 거 이제 왜냐 흡습성과 촉감이 좋다. 그러니까 땀 났을 때 그걸 잘 흡수해야 되니까 흰티 같은 경우에 면으로 만들어지겠죠. 근데 이제 밖에 있는 거, 밖에 외투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땀을 흘려도 흡수를 해야 되는데 그 사이에 옷이 많으니까 걔들이 흡수하면 되니까 굳이 흡수할 필요 없고, 밖에서 들어오는 물도 막아야 되고, 그러니까 물을 잘 흡수 안 해도 되고, 그 다음에 밖에 거 우리가 막 이리저리 막 비비고 뭐 엉덩이 같은 경우 의자에 막 이제 우리가 늘어서 이러고 있으면 또 엉덩이 또 쓸려 나가죠. 그런 것처럼 옷이 쉽게 닳아 없어지는데, 면이었으면 이미 뜯겨지고 없지 뭐. 근데 이게 폴리에스터를 쓰기 때문에, 나일론이나 폴리에스터를 쓰기 때문에 이게 나중에 맨들맨들해지는 거 있잖아. 교복 바지 같은 경우에 맨들맨들해지는 거. 그런 것처럼 그냥 살짝 다른 수준에서 끝나지 뭐 찢어지고 이러진 않죠. 그 다음에 이거는 공장에서 약품만 섞어서 만들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대량 생산 가능. 그다음 세탁이 간편하고 그냥 세탁기 넣고 일반 코스 버튼 꾹 세제 넣고 끝. 맞죠? 해충과 곰팡이의 피해가 없다. 얘들이 먹을 게 없어. 그러니까 어디 뭐 이불 광고 이런 걸 봐도
어떤 면이불에 소미불에는 그 솜 안에 진드기가 살아갖고 얘들이 뭘 먹고 있고 막 이러는데 플라스틱인데 뭘 먹어 얘들이. 먹다가 지들이 죽지. 그래서 당연히 해충 곰팡이 앞에서 좀약 같은 거. 옛날에는 진짜 옷장 안에 옷 잘 개놓고 좀약을 넣어놨어. 해충 같은 거 막으려고. 좀벌레 막으려고 좀약 넣어놨는데 요새는 그런 것도 필요 없죠. 그냥 널어놔도 괜찮은 거야. 그 다음에 다양한 기능의 섬유를 제작할 수 있다. 요거는 뭐 테크웨어라고 하는 운동선수들 안에 입는 기능성 옷, 아니면은 이제 아버지들 입는 K2나 이런 등산복. 그 다음에 또 어디까지 가능하냐면은 소방관들 입는 방화복, 잠수부들 입는 잠수복, 이런 것처럼 우리가 필요한 용도에 따라서 다양한 섬유를 만들 수 있다. 자, 합성섬유 개발의 화학의 발달과 함께 개발된 여러가지 합성섬유로 값싸고 다양한 기능 있는 의복을 제작하고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옷을 다양하게 입을 수 있는 거지. 아니었으면은 인구가 그렇게 많은데 면으로만 된 옷을 입는다. 우리 집 밖으로 못 나와요. 부끄러워서. 근데 다행인 건 남들하고 똑같으니까 그건 덜 부끄럽겠다. 똑같은 옷 입고 다니니까. 그러니까 뭐야? 화학의 발전으로 인해서 우리가 좀 더, 그러니까 화학이 없어도 살 수는 있어. 아까 얘기했듯이 살 수는 있지만 어떻게 살 것인가? 그러니까 훨씬 더 나은 삶을 살 것인가? 아니면은 지금과 비교해서 아무것도 없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이제 좀 전염병이 도는 시즌에 이렇게 온라인 수업할 수 있는 것도 다 화학이 수업 별론가? 수업 안 하는 게 좋은가? 어쨌든 그런 식으로 우리가 화학은 좀 더 우리가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게 했다. 자, 과학 돋보기에 나일론에 대한 합성이 나오는데 요거 재밌는 게 캐러더스가 만들었다고 알려졌는데 실수했어요. 잘못 만들어가지고 만들어진 거예요. 근데 엄청나게 질겨. 나일론이 가장 많이 쓰이는 곳은 옷이에요. 옷. 어떻게든 옷이야. 옷. 타이즈 이런 거 있잖아요. 잘 안 지키는 거. 그 다음에 또 어디 쓰냐면 칫솔. 칫솔 뭐 질기죠. 뜯겨지지도 않지. 빳빳해하고 아프고.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어 사용한다. 뭐 그물, 그 낚시가 아니라 낚시하는 그 어망, 그런 녹색 줄, 그거 다 나일론이거든요. 그런 식으로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다. 그 다음에 화학과 주거 문제 해결. 자, 당연히 사람도 많이 늘어나면은, 자, 다들 1층짜리 집만 쭉 짓고 살면, 부산만 해도 그 좁은 땅덩어리 인구가 300만이 넘어. 다 1층짜리 집만 쭉 짓고 살면은 우리는 그냥 길은 없어. 그냥 옆집 지나서 어디 학교 가려면 옆집 지나서 가야 돼. 옆집 문 열고 바로 탁탁탁탁 붙어서. 그리고 막 30평 집 이런 것도 아니고 막 3평짜리 고시원 생활 인당 한 칸씩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이제 이런 다양한 재료들, 그 사이 그전에는 흙으로 뭐 황토 벽돌 만들었고 막 쌓고, 그나마 그냥 고층은 못 샀지, 대신에 약해가지고. 그런데 이제 다양한 건축 재료가 나오면서 더 좋은 집을 지을 수 있게 되었다. 대표적인 건축 재료 철. 그래서 단단하고 내구성이 뛰어나 건축물의 골조. 그러니까 이거 건축물 짓는 공사를 하는 걸 보면 알겠지만, 층을 높이기 전에 철근으로 뼈대만 잡아. 뼈대만 잡고 틀을 만들어 갖고 그 시멘트 부어서 철근 콘크리트. 여기 밑에 5번째 나오죠. 철근 콘크리트. 콘크리트 속에 철근을 넣어 콘크리트의 강도를 높인 것으로 주택, 건물, 도로 등의 건설에 이용한다. 이게 왜 만들어졌냐? 4번 콘크리트랑 같이 봐야 돼요. 콘크리트는 시멘트잖아요. 시멘트. 이제 압축에는 강하지만 잡아당긴 힘엔 약하다. 그러니까 이렇게 누르는 건 괜찮아. 버텨. 근데 이러면 찢겨져요. 콘크리트는. 내가 찢는다는 게 아니고 그냥 강력한 힘으로 당겨버려 찢긴다. 그러니까 뭐냐? 고층 건물을 지었을 때 바람이 분다. 지금 건물들은 살짝 흔들리게 해놨어. 그게 빳빳해버리면 그대로 꺾여버려가지고 살짝 흔들리게 만들어놨는데, 지진이 일어났다. 흔들거리다가 이게 건물에 버틸 힘을 장력을 넘어서 버리면 그냥 찢어져서 그대로 건물이 무너지게 되는 거니까, 그걸 막기 위해서 안에 철을 넣는 건데, 철 같은 경우는 반대예요. 누른 힘엔 약해. 눌러버리면은 구부러져. 근데 땡긴 힘엔 강하니까 뭐야? 이게 넘어가려는 거를 철이 잡아주니까 안 넘어가. 그러니까 뭐야? 건물이 제대로 서 있을 수 있도록. 그래서 현재 가장 많이 사용하는 건축자 철근 콘크리트. 자, 그 다음에 스티로폼 단열재인데, 요거는 이제 가벽 쳤을 때, 가벽
가벽 쳤을 때 이제 그 베이지색인가? 살짝 흰색 철판 사이에 빵빵하게 스티로폼 들었는데 단열재. 그러니까 단열 작용을 잘 하는 아이스크림 케이크를 사면은 베라가서 아이스크림 케이크 사면은 그냥 박스야 케이크 박스 안 주고 스티로폼 박스 해주잖아요. 그것처럼 뭐야 내부에 있는 열이 단열 빠져나가지 않게 외부에 열도 안 들어와. 그렇다고 내부에 있는 열도 안 빠져나가니까 뭐야 온도가 유지가 되는 보온이라 그러죠. 그런 걸로 사용할 수 있는 단열재 스티로폼. 그다음 유리는 저쪽에 마린시티 가보면 많이 보이죠. 자, 이산화규소가 주원료인데 건물 외벽 등과 창문 등 이용한다. 돼 있는데 유리 자체는 되게 약해요. 그래서 마린시티에 있는 아파트는 대부분 집 가운데 기둥이 있어. 집 안에. 그래가지고 외부를 유리로 원래는 외벽이 이제 힘을 받도록 벽을 단단하게 설계하는데 외벽을 유리로 해버리니까 내부를 튼튼하게 만드는 거야. 기둥을 써가지고 이런 식으로 뭐 설계도 건축을 배우는 애들은 다양한 설계도 배울 수 있고 해서 배우면은 그러니까 화학공학과 이렇게 가서 배우는 게 아니라 어느 과를 가든 공대를 가면 화학은 기본으로 배워.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로 재미를 봐야 되지. 아우 못해 먹겠다. 이러면은 그냥 화학을 배우는 의미가 없어 이거는. 자, 건축재료 발달의 의. 화학의 발달로 건축재료가 바뀌면서 주택, 건물, 도로 등의 대규모 건설이 가능하게 되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짓는 건물, 우리가 이제 거제도나 통영을 갈 때 원래는 위로 뺑 돌아갔어야 되는데 지금은 거가대교인가 뚫려가지고 막 바다 밑으로 들어갔다가 나오고 하죠. 겁나 재밌어요 그거 타보면은. 옆에 바다 구경을 실컷 해 그냥 그거 타면은. 그런 것처럼 그런 다리도 짓고 고층 건물도 짓고 그 다음에 우리가 어디 다니기 편한 도로도 짓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하는데 이제 또 문제는 이런 건축 폐기물들도 이제 환경오염의 주범이다. 그러니까 뭐야 과학은 우리 삶을 더 좋게 만들기도 하지만 그로 인한 피해도 엄청나다. 이 정도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오늘 한 내용은 이 정도만 알고 있으면 돼요. 자, 다음 시간은 탄소화물의 유용성 해가지고 요거랑 요 정도 LPG, LNG 그 다음에 요거 나올 건데 요거 4페이지를 아마 다 나갈 수 있겠다. 이 통합과학에서 한 내용을 기반으로 하는 거라 가지고 하고 요거에 대한 심화 내용은 이제 학교 홈페이지 온라인 학습방에 올려놨던 그 유튜브 내용 그거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나머지는 그냥 쓱쓱 보는 내용이라서 크게 어려운 거 없습니다. 자, 과제. 자, 매번 과제는 똑같은데 가끔 이제 좀 뒤에 가다 보면 이제 문제를 좀 풀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면은 이걸 풀어라고 지금 이제 이 타이밍에 설명할 건데 기본 과제는 그거예요. 기본 과제. 지금까지 이제 필기했던 것들 오늘은 크게 내용이 없으니까 아마 책에 그냥 줄 몇 개 끊고 본인이 중요하다는 거 줄 몇 개 끊고 이 수준이 끝일 건데 그거를 찍어서 우리 구글 클래스룸 학습방 거기에 과제방이 있을 건데 거기에 제출을 하면 돼. 사진 올리면 돼 그냥. 그걸로 과제는 끝. 그 다음에 이제 그걸로 기본 과제 끝이고 문제를 이런 식으로 만약에 내가 몇 번을 풀어오세요라고 얘기했으면은 그거에 대한 풀이를 적어서 올리는데 그런 거 같은 경우에는 뭐 5분 만에 풀 수 있으면 다행이지만 대부분 그런 문제를 안 낼 거기 때문에 그거는 그날 밤 12시까지 제출. 그러니까 필기는 올리고 그 다음에 풀이는 제출. 대신에 문제를 많이 주지도 않을 거고 한 문제 또는 두 문제 그것도 매일 나온 것도 아니고 이제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타이밍. 그러니까 이 내용을 설명했는데 이건 꼭 풀어야겠다 싶은 거는 그때 생기는 거. 그래서 기본 과제가 있고 심화 과제가 있고 그래서 기본 과제는 꼭 하고 심화 과제는 이제 좀 더 앞서 나가고 싶다 아니면은 내가 진짜 이거는 하고 만다 할 때 생각하면 됩니다. 오늘 여기까지. 남은 수업 시간은 필기 정리하고 과제 제출하시면 됩니다.